40번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Music is used to mold customer experience and behavior. 음악이라는 것은 is used to, 우리 be used to 하면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 라는 뜻이죠. 어떤 걸 하는데 사용된다. mold는 사실 우리 주조하다, 만들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고객의 경험과 행동을 만드는데 사용이 됩니다. 형성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악에 관한 얘기를 할 건가 봐요. A study was conducted that explored what impact it has on employees. 그래서 하나의 연구가 수행되었습니다. 어떤 연구였을까요? 연구에 대한 부연 설명이 관계대명사 대시 우리 was conducted라는 동사 뒤에 나와 있네요. 아무래도 주어가 너무 길어져서 이 부분을 뒤로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는 연구인데 어떤 연구요? explore, 탐험했던, 탐구를 했던 연구죠. 어떤 걸 탐구했을까요? what부터 끝까지 괄호 묶어보시면 여기는 문장 구조가 what impact, what이랑 연결된 의문사 그리고 it has, 주어 동사의 순으로 나왔죠. 의문사, 주어, 동사의 순으로 나온 간접 의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뭐 하는지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어떤 효과를 it has on, 그것이 미치는지를 누구에게? 직원들에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것이 직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연구하는 그러한 연구가 수행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고 여기에서 이시 가리키는 것은 앞에 있는 뮤직이 되겠죠. 음악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나 봐요. 넘어가 볼게요. Results from the study indicate that participants who listened to rhythmic music were inclined to cooperate more. 여기까지만 먼저 할게요. 너무 길어서요. result 다음에 from부터 괄호로 study까지 묶으시면 그 연구로부터의 결과는 indicate, 이게 동사죠. 보여줍니다. 나타내 주었습니다. 어떤 것을요? that 이하 사실을요. 알아보기 쉽게 연구 결과가 바로 뒷부분에 나올 것 같아요. Participants who listen to rhythmic music were inclined to cooperate more. 여기까지만 먼저 해석하시고요. irrespective of부터는 괄호를 묶고 이렇게 끝까지 괄호를 묶어볼게요. 그러면 여기까지 먼저 해석하시면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참가자는 참가자인데 listen to rhythmic music. 리듬감 있는 음악을 들은 참가자들이 were inclined to. 자, incline 하면 기울이다 라는 뜻이 있어서 be inclined to 하면 어느 쪽으로 향해 있는 거죠? 기울어져 있는 거니까 어떠한 경향이 있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tended to로 바꿔볼게요. 그럼 어떤 경향이 있었냐면 cooperate more. 좀 더 협동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리듬감 있는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좀 더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 부분에 나와 있는 irrespective of라는 표현은 뭐뭐와 관계없이, 상관없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다음에 또 나오거든요. 여기 regardless of도 아예 표시를 해놓을게요.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것과 상관없이 협동을 잘하는 모습을 보였냐면 1번 factors like age, 나이, 2번 gender, 성별, academic background, 학업적인 배경에 상관없이 나이, 성별, 학업적인 배경 등과 같은 요인들에 관계없이 좀 더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Compared to those who listen to less rhythmic music. 그래서 비교 대상은 누구냐면 뭐뭐와 비교해 봤을 때죠. Those who,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 Listen to less rhythmic music. 좀 덜 리듬감 있는 음악을 들었던 사람들보다 자, 여기 도수는 역시 아까 앞에 나왔던 참가자들 있었잖아요. 참가자들 중에서 리듬감 있는 음악을 들은 참가자들이 있고 또 다른 참가자들은 리듬감이 덜 있는 음악을 들은 참가자들이겠죠.
자, 이런 참가자들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그런 요인들에 상관없이 좀 더 잘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This positive boost in participants' willingness to cooperate was induced regardless of whether they liked the music or not. 자, 이러한 긍정적인 부스트는요, 우리 부스트란 말은 우리나라 말로도 이제 많이 쓰이는 게 되는데 어떤 것을 촉진시켜주고 강화시켜주고 증가시켜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촉진제로 해석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러한 긍정적인 촉진제는 어떤 것에 있어서 in the participants' willingness to cooperate. 자, 여기까지 묶으시면 참가자의 의지인데 어떤 의지? 협동하려는 참가자의 의지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촉진제는 was induced. induce 하면 얘가 유발하다 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was induced 하면 유발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뭐에 상관없이 regardless of whether they like the music or not 까지 묶으시면 그들이 음악을 좋아하든지 아니면 좋아하지 않았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어떤 것이 유발되었다? 이런 긍정적인 촉진제가 유발되었다. 그래서 정말 신기한 게 음악을 좋아하든지 음악을 싫어하든지 상관없이 일단 음악을 틀어서 이렇게 리듬감 있는 노래를 들려주니까 사람들이 협동하려는 그런 의지를 갖게 되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쌤도 사실 너희한테 이제 협동 과제를 줄 때 음악을 틀어드리잖아요. 이런 의도를 알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물론 이렇게 기분 좋고 분위기도 좀 만들고 너희가 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틀었는데요. 이렇게 협동할 수 있는 의지까지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하니까 좀 더 리듬감 있는 음악을 찾아서 들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지우고요. 자, 여기까지 한 내용 잠깐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보시면 What impacts does music have on employees? 라고 쌤이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이런 것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과연 직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음악이 미칠까에 대한 연구는 자, 거기 보면 참가자들이 있는데 리듬감이 있는 음악을 들었을 때 irrespective of와 regardless of는 같은 뜻으로 해석을 하셔서 뭐뭐와 상관없이 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그래서 나이, 성별, 학업적 배경, 음악에 대한 선호도, 음악을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과 다 상관없이 어떻게 만들었다? cooperate more. 좀 더 협력하게 만들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정리가 잘 되셨습니다. 그럼 넘어가 볼게요. When people are in a more positive state of mind, they tend to become more agreeable and creative. 여기까지만 먼저 할게요. when 네모 치시고요. 사람들이 이러한 상태일 때, 어떤 상태? 좀 더 긍정적인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은 tend to become more agreeable. 그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좀 더 agreeable 하면 기분이 좋은 거죠. 기분이 좋고 창의적인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당연한 것 같은데 긍정적인 마음 상태의 사람들은 당연히 기분도 좋고 창의적인 많은 일들을 해냈다라는 뜻이죠. 자, 계속해서 while 네모치시고요. While those on the opposite spectrum tend to focus on their individual problems. 여기까지만 먼저 하시면 이제 반면에 대조를 시키는 것 같은데 반면에 사람들은 사람인들인데 on the opposite spectrum까지 괄호 묶으시면 너희 이제 스펙트럼이 이렇게 길게 있을 때 지금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the opposite spectrum은 스펙트럼의 반대쪽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아무래도 긍정적이지 않고 약간 부정적인 그런 마음 상태인 사람들일 것 같아요. 이러한 사람들은 tend to focus, 초점을 맞춥니다.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디에요? on their individual problems 하면 개인의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하기보다는 rather than giving attention to solving group problems. 그래서 give attention to 하면 우리가 attention이 주의 집중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그러면 어떤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보다는 집단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기보다는 그냥 개인의 문제에 좀 더 초점을 맞췄다, 관심이 있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해보면 좀 기분 좋은 그런 상태에 있으면 그룹의 문제도 같이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이제 협동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반면에 기분이 좀 별로 안 좋은 그런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 있으면 내 거 하기에 바쁜 거죠. 다른 사람이랑 같이 하는 거에 신경 쓰기보다는. 네, 넘어가 볼게요. The rhythm of music has a strong pull on people's behavior. 음악의 리듬이라는 것은요, has a strong pull, 아주 강력한 pull, 끌어당김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끌어당겼을까요? On people's behavior. 사람들의 행동을 강하게 끌어당깁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자, 리듬이 사람들의 행동을 강력하게 끌어당긴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리듬이 이제 사람들의 행동을 유발한다 뭐 이런 내용일 것 같은데 This is because 이것은 왜냐하면요 이유가 나와 있죠. 왜 이렇게 사람들의 행동을 끌어당기게 되냐면 When people listen to music 사람들이 음악을 들을 때 어떤 것으로 with a steady pulse 그래서 여기서 pulse는 맥박이란 뜻도 있지만 리듬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안정된 리듬으로 음악을 들을 때 They tend to match their actions to the beat 라고 되어 있죠. 그들은 어떤 경향이 있냐면 매치하는 거니까 어떤 것을 어디에 매치시키는 거니까 맞추는 게 되겠죠. 어떤 걸 맞춰요? 그들의 행동을 어디에다가 그 비트에 맞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그래서 비트가 뚱뚱뚱뚱 뭔가 이렇게 리듬감 있게 있을 때 거기에 사람들은 행동을 맞추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This translates to better teamwork when making decisions because everyone is following one tempo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은요 translate to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너희는 translate 이란 단어가 이제 타동사로 쓰이면 뒤에 목적어가 나오면서 어떤 것을 뭐 그 다음에 to 같은 거 나와서 to나 into 같은 게 나와서 번역하다 이런 뜻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자동사로 쓰인 것 같죠? translate to가 다음에 이제 바로 나왔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해석이 결과로 뭐뭐가 되다라는 뜻이 있어서 이것은 어떤 결과가 되냐면요. better teamwork. 훨씬 더 좋은 팀워크가 됩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this가 가리키는 것은 우리 앞문장의 내용을 가리키겠죠. 안정된 그런 리듬의 노래를 듣고 있을 때 그들의 행동을 비트에 맞추려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그 결과 더 훨씬 더 좋은 팀워크가 만들어집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언제요? When making decision. 결정을 내릴 때. 왜요? Because everyone is following one tempo. 모든 사람이 하나의 박자에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음악의 힘이라는 게 되게 놀라운 게 그런 이렇게 박자를 다들 똑같이 이제 타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팀워크가 더 좋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음악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은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쓰이잖아요. 치료를 위해서 사용되기도 하고 이렇게 일의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쌤이 갑자기 옛날에 생각나는 거는 이제 쌤이 학급 청소를 할 때 대청소 같은 거 할 때 음악을 좀 많이 틀어드렸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기분도 좋아지고 싸우지 않고 이렇게 청소를 더 같이 즐겁게 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요약문은 According to the study. 자, 이 연구에 따르면요. 음악은 음악인데 너희 played는 앞에 있는 더 뮤직을 꾸미고 있고요. 동사는 can lead 이 부분이 동사겠네요. 직장에서 연주되는 음악은 can lead employees to be cooperative 여기까지만 먼저 하시면 우리 lead A2 동사 원형 그래서 직원들로 하여금 좀 더 협동적이게끔 만들어줍니다. 협력하게 만들어줍니다. 왜요? Because the beat of the music 그 음악의 비트가 create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을?
그 일이나 작업을 위한 공유된 리듬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뭔가 하나의 박자, 리듬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기분도 좋아지고 팀워크도 좋아져서 일의 효율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머지 부분도 다시 이미지로 정리를 한번 해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40번 나머지 부분 보시면 이제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좀 더 긍정적인 마음 상태의 사람들은 어떤 경향이 있었다? agreeable, 굉장히 기분이 좋고 creative, 창의적인 모습을 보였고 이것은 누구와 대비되냐면 이 스펙트럼의 반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사실 이 사람들은 focus on their 어디에 초점을 맞추죠? 그들의 개인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죠. 그래서 이것과 대비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긍정적인 마음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give attention to solving group problems. 집단 그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지막은 그 음악의 리듬의 효과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안정적인 리듬의 음악을 이제 들으면 그 음악의 리듬은 strong pull on people's behavior. 사람들의 행동을 끌어당기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래서 match their actions to the beat. 비트에 그들의 행동을 막 맞추려고 하고 follow one tempo. 하나의 템포를 따르면서 이것이 결국 어떤 것으로 이어졌죠? 더 나은 팀워크를 유발을 했죠. 그래서 직장 내에서 이런 음악을 틀어주는 것이 서로 팀워크를 키우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구나라는 걸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지문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드디어 모의고사 지문 마지막 지문인 41번 지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In this day and age, it is difficult to imagine our lives without email. 그래서 이런 날과 이런 시대에 It is difficult. 그것은 어렵습니다. 자, 바로 가주어가 나왔네요.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to 이하 내용이겠죠? To imagine our lives without emails. 이메일 없는 우리의 삶을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너희는 아마 이메일을 그렇게까지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대학생만 돼도 이메일 활용 범위가 좀 넓어지고요. 요즘에는 또 여러 가지 그 온라인상의 툴을 사용하실 때 이메일로 로그인을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메일을 참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이메일로 인증도 해야 되고. 넘어갑니다. But how often do we consider the environmental impact of these virtual messages? 자, 쌤도 생각을 안 해봤던 내용이라서 좀 당황을 했는데 그렇지만 얼마나 자주 우리들은 consider 고려할까요? 어떤 것에 대해서? 환경적인 영향에 대해서. 임팩트란 단어가 또 나왔네요. 뭐에? 이러한 virtual 하면 가상의 메시지죠? 그래서 이렇게 실체가 존재하는 진짜 우리가 쓰는 손편지 같은 게 아니라 가상으로 존재하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가상의 메시지의 환경적인 영향을 얼마나 자주 생각해보고 있나요? 고려해보고 있나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네, 한번 지우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At first glance. 우리 at first glance 하면 glance가 힐끔 보다라는 뜻이 있어서 이건 처음에 힐끔 보니까 얼핏 보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얼핏 보면 디지털 메시지는 appear to 동사고요. seem to로 바꿀 수 있죠. 뭐뭐처럼 보이다. 디지털 메시지는 save resources. 자원을 절약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라고 돼 있죠. Unlike traditional letters, no paper stamps are needed. Nothing has to be packaged or transported. 그래서 사실 요즘에 쌤도 어떤 요청을 많이 받냐면 뭐 이렇게 고지서나 카드 명세서나 아니면 납부 고지서 같은 것을 이메일로 받아보겠냐는 그런 요청을 많이 받는데요. 확실히 그렇게 하면 편지를 보내는 그 편지지 자체라든지 아니면 엽서 자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소요되는 어떤 우표라든지 그런 것들 비용들이 다 절감되는 것을 봤을 때 뭔가 자원이 절약이 많이 되는 느낌이 나죠. 그래서 얼핏 보면 이 디지털 메시지들은 자원을 절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러면 뭐뭐처럼 보이다라고 했으니까 아닌가 봐요. 자, 뒤를 더 읽어볼게요. Unlike traditional letters, 전통적인 편지와는 다르게
No paper stamps are needed.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종이와 우표는 사용이 되지 않는 게 맞아요.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Nothing has to be packaged or transported. 그리고 또 장점은 어떠한 것도 포장이 될 필요가 없고 혹은 수송이 되어져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포장비도 필요 없고 수송하는 비용도 절감이 되겠죠. Many of us tend to assume that using email requires little more than the electricity used to power our computers. 여기까지요. 조금 긴데 일단 한번 지우시고 그래서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경향이 있습니다. 추정하다로 해석하시고요. 어떻게 추정하는 경향이 있냐면 that 이하 사실을 using email. 이메일을 사용하는 것이 require. 필요로 하는구나. little more than the electricity라고 돼 있죠. little more than은 어디에 지나지 않는. 그래서 단지 얼만큼에 지나지 않는 전기를 필요로 하죠. 전기는 전기인데 어디에 사용되는 power our computer. 여기서 power는 동사로 전원을 키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우리 컴퓨터에 전원을 켜는데 사용되는 그 전기에 지나지 않는 그 정도의 전기만 필요로 한다라고 가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메일로 바꾸면 진짜 환경 절약 많이 되죠. 우리 그냥 컴퓨터만 살짝 켜가지고 이메일 작성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흔하겠죠. 넘어갑니다. It's easy to overlook the invisible energy usage. 여기까지만 먼저 해볼게요. 기니까 역시 한번 지우고 그것은 쉽습니다. 여기서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역시 뒤에 내용이 되겠죠. To overlook the invisible energy usage. 여기까지만 하시면 어떤 것 하기가 쉽냐면 overlook,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것을 간과하기 쉬워요? invisible energy usage가 있대요. invisible, 이메일이니까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energy usage, 에너지의 사용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사용인데요. involved in running the network. 그래서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에너지 사용을 간과하기가 쉽다라고 됐고요. 네트워크를 운영한다는 게 무슨 소리일까라고 하면 조금 더 자세하게 particularly, 특히 when it comes to 네모 한번 쳐볼까요? 그러면 얘는 뭐뭐에 있어서 뭐뭐에 관해서 라고 해석하시고요. 뭐에 관해서 sending and storing data, 데이터를 전송하고 저장하는 데 있어서 특히 이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데 포함이 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용이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이 데이터를 보내고 저장하는 것에 있어서 특히 이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데 포함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용을 간과하기가 굉장히 쉽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안 보일 뿐이지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사실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되고 있다. 자, 이 다음부터가 기니까 잠깐 여기까지만 정리 한번 해보고 갈게요. 41번의 첫 번째는 자, 이메일이라는 것은 이것은 다시 말하면 디지털 메시지를 보내는 건데 save resources, 자원을 절약해 주는 건가?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실제로 종이나 우표나 포장이나 수송 같은 게 필요 없는 것은 맞지만 어떤 에너지 사용이 있죠? 그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에너지 사용이 있었다고 했고요. invisible이라는 표현 쓰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그게 어떤 예시가 있었냐면 네트워크를 운영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데이터를 전송하고 그리고 저장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 사용이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빈칸은 invisible, 두 번째 빈칸은 storing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이제 마지막 지문이라 조금 기네요. 자, 한번 지우고 Every single email in every single inbox in the world is stored on a server. 그래서 여기까지 해석하시면 모든 하나의 이메일은 어디에 들어있는 in every single inbox. 우리 인박스 하면 너희가 잘 알고 있는 받은 편지함이에요. 들어와 있는 거죠, 편지가.
그래서 하나의 받은 편지함에 들어가 있는 모든 하나의 이메일은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이메일은 is stored. 저장이 됩니다. 어디에요? 서버에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메일이 뭐 한 통 한 통 우리가 막 별의별 게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저장이 되려면 일단 서버가 필요하다. 서버가 너무 이제 작아서 터지면 저장이 잘 안 되고 뭐 이메일이 잘 안 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The incredible quantity of data requires huge server farms. 그래서 와 스케일이 다르네요. 이러한 믿을 수 없는 양의 데이터들은 require, 필요로 합니다. 어떤 것을요? 거대한 서버, farm, 직역하면 농장인데 이걸 그냥 우리말로도 서버팜이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버팜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이 서버팜이 뭔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부연 설명을 하고 있죠. Gigantic centers with millions of computers which store and transmit information. 그래서 얘는 어떤 거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아주 gigantic, 거대한 센터 같은 곳이에요. 어떤 걸 가지고 있죠? with부터 다시 가로로 with millions of computers. 일단 수백만 대의 컴퓨터가 있고요. which store. 자, 그 컴퓨터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store,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transmit, 전송을 해주는 거죠. 어떤 것을? 정보를 전송해주고 저장해주는 수백만 대의 컴퓨터들이 있는 커다란 센터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쌤이 그 서버팜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찾은 이미지 중에 하나가 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버가 이렇게 쫙 있고 여기에 이제 저장이 된다라는 내용이 나왔죠. 조금 더 읽어볼게요. These servers consume massive amounts of energy 24 hours a day and require countless liters of water or air conditioning system for cooling. 여기까지요. 그러면 이러한 서버들은 consume, 소비합니다. 어떤 것을요? 아주 거대한 양의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얼마큼? 24 hours a day. 하루에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 에너지를 소모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은 필요로 합니다. 자, 너희는 이렇게 묶어주셔야 되겠네요. 1번 servers consume.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2번 require 하면 필요로 하다니까 countless liters of water. 수많은 양의 물을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혹은 air conditioning system. 혹은 에어컨 시스템이 필요한데요. 이것 또는 이것인데 뒤에를 보시면 for cooling, 냉각을 위한 거니까요. 냉각을 위해서 에어컨 시스템이나 아니면 냉각수로 아마 사용이 되겠죠. 그 물을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한 번 더 지우고. The more messages we send, receive, and store, the more servers are needed.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도 더 비교급, 더비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다시 밑줄 쳐보시면 the more 이렇게 나왔고요. 해석은 the more messages we send, 더 많은 메시지를 우리가 보내면 보낼수록 혹은 받으면 받을수록 혹은 저장하면 할수록 이렇게 되겠죠. 더 많은 메시지를 우리가 보내고 받고 저장하면 할수록 the more servers are needed. 당연한 거 아니에요? 더 많은 서버들이 which means more energy consumed and more carbon emissions. 그래서 이 더 많은 서버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곧 다시 말하면 소비되는 에너지가 더 많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좀 더 많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있겠죠. 에너지를 많이 사용을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간과할 수 있었던 이메일 보내는 것도 이게 장난이 아니네. 내가 이걸 보내면 이게 또 내가 보내고 전송해서 그걸 저장하고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환경 오염이 많이 될 수 있겠구나. 에너지를 안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는데 눈에 안 보이는 것 뿐이구나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이제 마지막 문장입니다. 거의. Clearly, sending and receiving electronic messages in an environmentally conscious manner is by no means enough to stop climate change. 그래서 분명하게도요. Sending and receiving electronic messages in an environmentally conscious manner까지 묶으시면
주어가 이제 너무 길어졌는데 보내고 받는 것, 어떤 것을? 전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요? In an environmentally conscious. conscious 하면 의식하는 이란 뜻이 있으니까요. 환경적으로 의식이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전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은 is by no means. 너희는 by no means를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얘가 사실 결코 아니다. never의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요.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뭐 하기에? To stop climate change. 기후변화를 막는 데 있어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얼핏 듣기에는 자 이제 우리 환경을 위해서 이메일을 더 많이 보내고 일반적으로 편지나 이런 것들은 좀 줄이자. 이렇게 하면 굉장히 환경적으로 의식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전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뭐 하기에?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절대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읽은 것을 토대로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메일 같은 것도 보낼 때 너무 이렇게 막 남발하지 말고 또 이게 저장할 때 서버에 저장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 서버 사용을 줄이면 이게 또 서버에 대한 어떤 사용되는 에너지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휴지통에 있는 이메일을 지운다든지 이런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메일 박스를 딱 한번 정리하는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하지만 with a few careful mindful changes 하지만 약간의 조심스럽고 mindful 하면 신중한이죠. 신중한, 유념하는 이런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변화들을 통해서 약간의 변화들을 통해서 불필요한 이산화탄소 방출은 can easily be avoided. 쉽게 피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구체적으로 이 조심하고 신중한 그 변화가 어떤 것인지 언급은 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유추가 가능하겠죠. 우리 서버의 사용이라는 게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내가 메일 보낼 때도 좀 더 신중하게 보내고 그리고 관리를 해준다면 불필요한 이산화탄소 배출이 쉽게 피해질 수 있습니다.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 했던 거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하시면 이제 여기부터 이제 할 차례죠. 그래서 이메일 보내는 것도 사실 invisible energy usage,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 사용이 있는 것이고 이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 every single email, 이렇게 하나하나 개별적인 이메일들이 다 저장이 되죠, 서버에. 근데 incredible quantity of data, 이제 점점 쌓여가지고 믿을 수 없는 양의 데이터가 됐죠. 그래서 이것은 다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서버 농장에 가서 여기에 이제 많은 양들이 다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서버 팜이라는 곳은 gigantic centers with many computer, 컴퓨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큰 센터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었고요. 그렇다면 서버 팜의 특징은 뭘까요? 자, 서버팜의 특징 첫 번째는 여기서 store and blank information, 여기서 저장을 하고 그리고 transmit, 정보를 전송합니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consume massive amount of blank 24 hours a day, 소비하는데 굉장히 많은 양의 에너지를 하루에 24시간 동안, 하루에 24시간씩 계속해서, 그러니까 중간에 서버가 끊기거나 뭐 이렇게 꺼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꾸준히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require countless liters of blank and air blank system.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 지금 냉각을 위해서 식혀줘야 되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수많은 리터의 물을 사용한다. 많은 물을 사용을 하고 혹은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 에어컨 시스템 장치를 사용한다. 뭐 하기 위해서? for cooling, 냉각을 위해서라는 표현이 아까 빠졌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아까 잠깐 다시 돌아와 보면 자, 여기서 for cooling은 냉각을 위해서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냉각을 위해서 수많은 양의 물이나, 즉 다시 말하면 냉각수나 혹은 에어컨 시스템을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모의고사 지문 다뤄야 되는 부분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조금 많이 까다로운 지문도 있었고 흥미로운 지문도 있었고 그래도 여기까지 열심히 하시면서 뭔가 또 새로운 것을 배우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거라 믿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많은 복습을 통해서 우리 1차 지필평가도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수업에서 또 만나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